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오늘 하루 푹 쉬시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좀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다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근데 댓글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김문수 노동경제사회부 장관이 이준석과 통합 이런 얘기 하는 것 같,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약간 정내미가 뚝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지원하고 또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가, 이런 허무함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내가 너무 이준석을 혐오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혐오의 정치는 저도 싫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제 뭐 뉴스가 나오겠죠. 점점 이제 2달 앞으로 나서 6월 3일 2달 앞으로 나서서 대선 레이스에서 보면은 뭐 각종 연합, 그다음에 각종 연행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오겠죠. 그런 게 벌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명의 그런 후보자가 나오잖아요. 군은 활고 시대인데 거기서 계속 압축이 되고 또 하다 보면은 뭐 3명이 추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대통합하고 그 다음에 후보를 단일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도 하도 선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런 레이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당의 정치 철학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당의 해악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과 다시 이렇게 합친다? 그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또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점점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에서 지금 초반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홍준표랑은 뭐 이준석이랑은 워낙 또 케미가 잘 맞잖아요. 둘이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가 힘들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기야 어째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걸 바꿔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용이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그 사람을 말해준 사람이 바로 허은하 당대표 아닙니까? 개혁신당의 허은하 당대표. 연일 지금 이준석을 맹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용인. 그 중에 진짜 선봉장이었고, 이준석이가 힘들 때 국회 거기서 회관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준 그런 허은하 당대표 아닙니까? 솔직히 보니까 이준석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뭐 예전에 무슨 아는 형님이나 이런 프로그램 많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들하고 뭐 어울리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한선아 씨랑도 뭐 그런 것도 없어라 있었던 것 같고, 뭐 한 잔 더 따라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거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기사 보면 알 거예요. 한선아 연예인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여자 연예인들한테 되게 뭐 스위트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유성구 때 리베라, 대전 유성구 그 7억 각서가 그냥 근거물 소문은 아닐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보냈겠습니까? 가세현이 미쳤다고 그걸 그냥 내보냈겠습니까? 뭔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과 되게 좀 지저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래도 당을 일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힘들더라도 깨끗하고 정치 철학이 같은 사람들, 이런 집단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시 뭐 해쳐모여 이런 겁니까? 유승민, 이준석, 정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진짜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단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댓글에 먼저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뭐 여론을 조성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준석이 싫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그냥 이준석 빠였어요.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말이 그냥 나쁘진 않다 생각이, 트래시 토킹이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람하고 붙으면 당연히 지겠다. 막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뭐 딴 게 아니라 말 기술 있지 않습니까? 잔잔말의 기술이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논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다만. 근데 다만 그냥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운 것 같았어요. 혀 드리블 기술. 그런 게 좀 폼나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게 이제 말빨이 좀 약하더라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이겨야 되는데, 근데 대신 공부도 잘하고 어떤 말도 잘하는 사람은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일치할 줄 알았는데, 또 책도 많이 보고 한 사람도 어쨌든 말을 잘할 거 아닙니까?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스키마 많기 때문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잔잔바리 기술을 익힌 사람들한테는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뭐 그런 토론 자리라든가 방송 출연을 뭐 꺼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주사파, 운동권, 데모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활동, 노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걸로 단련됐다 보니까 옳거니 물 만났다 싶어갖고 이런 언론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워낙 대중매체가 많아졌습니까? 이런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말 불러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강훈식 이런 사람들, 어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뭐 고시를 패스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 거예요. 내 머리로 고시를 패스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주사파들이 날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주사파 운동권들이. 그 사람들 일자리가 넘쳐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5선, 6선을 달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장하고 있고, 비서실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뭐 어떤 뭐 연합을 한다거나 이런 걸 절대 반대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그 후보를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랑 함께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다 지금 골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탄핵당하고. 이준석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을 제가 몰아붙이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만약에 저 대선 주자가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와보십시오. 그 사람 안 털리겠습니까? 뭐 여야에 붙었어. 이재명과 이준석이 붙었다 쳐보십시오.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재명이 뭐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이준석 한다 하지만 만약에 둘이 맞짱 토론 붙었을 때 1대1 그런 대선 후보가 됐다 쳐보십시오. 그럼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권 세력이라면 이준석을 골라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민주당과 민노총 그리고 언론노조 연합된 사람들이 한번 몰아붙이면 이준석도 골라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문수분 다르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 아닙니까?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몸을 가진 이재명을 처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뭐 자기는 무혐의 받았다 치지만 누가 봐도 더러운 손이라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 이준석이 이재명 같은 더러운 전과 사범인 이재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부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선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한 김문수 장관이 뭐 더럽다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말했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도덕성 전쟁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빌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에서 문제가 난 거 아닙니까? 도덕성 문제다 보니까 계속 공격이 당하고 탄핵 끝까지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해 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일 잘한다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허약한 체제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뭐 눈앞에 이기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런 걸 정리하지 않고 개인의 신상 같은 걸 정리하지 않고 나간다. 그 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도 잔잔바리를 잽잽을 얻어 맞으니까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 아닙니까? 일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은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그런 시절처럼 고도의 경제 성장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선진국이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봐도 선진국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나라 시스템에서 뭐 고도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힘들잖아요. 몇 퍼센트의 성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진국 자체가 1%대 성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대한민국이면 지금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얘기냐고. 그 지금까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야. 아 진짜 대한민국? 나는 진짜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뭘까요? 이런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역시 그런 점을 꾸짖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좀 그랬어요. 이게 그 서정욱 변호사랑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이현종 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결이 달라진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서로가 저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이현종 씨를 욕하진 않아요. 예,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 느꼈죠. 아 참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약간 치우쳤다. 서정욱 변호사 예전에 그 한판 승부란 프로그램도 잘렸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거 없다고 뭐 전혀 뭐 그런 사람이 아니. 돈 잘 버는 그냥 변호사지 않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뭐 서정욱 변호사는 약간 그런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아요. 상남자 스타일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좀 그런 면에 있어갖고 아야 이건 좀 나라 일에 있어갖고 의리를 지키거나 뭐 신의를 지키고 또 명분 이런 걸 지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일단 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재명 같은 얄밉지만 일 잘해 보이는 이재명이 낫지 않. 나라 일에 필요한 거 아니냐. 당장 뭐 내일이라도 뭐 뒤통수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살면서 좀 요번에 대통령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느껴진 건 아 신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미 성장을 높을 때까지 성장을 해버린 나라에서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공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이랑 이런 흉결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이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선진국이 맞지만 아직 제 자체가 아직 그런 선진국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된 느낌입니다. 예. 제가 아직 그 선진국 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냥 비리가 많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아직 더 성장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넌 선진국이다. 넌 선진국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큰 그거 경쟁 이게 뭐 묻고 이게 아니라 도덕성 이걸 따져야 된다. 미국 같은 나라, 막 캐나다 같은 나라들처럼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미국과 캐나다 보십시오. 뭐 아동 성추행범, 그다음 성추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야 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윤리 가치가 이런 거지. PC주의 있지 않습니까? 엄격함, 바른 엄격함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더라고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진국이 내공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 힘이라면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민의식.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젊고 참신하고 일 잘하고 이걸 떠나서 도덕성이 흥결이 없고, 예, 신의를 지킬 수 있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문화, 예, 이게 더 지금 세대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이라면, 예, 선진국 시민이라면 저도 계속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은 또 배신할 거고 또 그렇게 자기 그냥 정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또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많이 해본 70까지 넘으신 분이 다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습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은 영원히 배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함께 그런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을 믿고 신념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중도 확장, 뭐 이렇게 대통합, 대연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잔바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뭐 30대 포위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예. 무조건 이기고 보자 이걸 떠나서 한번 믿고 한번 가주십시오. 뭐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 그냥 남 듣기 좋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냥 한번 가주십시오.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 예. 그리고 잔잔바리 기술 쓰지 않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떳떳하게, 예. 저는 오늘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뭐 저처럼 이렇게 한번 이런 면에서 고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문제 이렇게 일어났지만, 뭐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후보를 우리가 찾아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다시 보수에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